짜자자잔. 자, 일단 뭐 정리된 걸로 보면은 아쉽게도 다 맞은 사람은 없고요. 8개가 한 명, 6번과 10번. 그리고 7개가 한 명, 6번, 9번, 10번. 그리고 9개가 한 명, 6번. 이거 6번 문제 오류 아니야, 혹시? 7개가 한 명, 6번, 9번, 10번. 6번 올킬. 큰일 났는데. 이거 문제 오류인가? 잠깐. 오류이, 내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일단은 6번, 9번, 10번만 좀 볼게요. 6번, 9번, 10번만 봅시다. 그래도 생각보다 다들 되게 정리 잘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덧셈 정리가 조금 골치 아픈 애들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좀 풀렸어요. 이상하다. 6번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왠지 알겠다. 이거 합성이에요. 합성 안 하면 못 풀어요. 지난번에 합성 설명을 내가 안 했지? 미안해. 합성 설명을 안 했구나. 저희 기본반에서만 설명하고 사실 심화반 쪽에서 오히려 합성을 더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진짜 기본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딱 6번 정도 이런 심플한 거 정도는 나오는데 디테일하게 심화된 거는 절대 못 냅니다. 왜냐면 합성 자체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집어넣냐면 그 교과서 보면은 이제 막 역량 기르기, 뭐 수학 사고력 키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러면은 겸사겸사해서 한 번만 좀 볼게요. 일단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번화 교재는 있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때 나갔을 때는 안 했어요. 간단하게도 언급을 아마 좀 안 했을 거야. 그래서 합성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덧셈 정리가 나름 우리 전개하는 것만 봤었죠. 각 더한 거의 전개 형태는 보지만 역연산은 안 했어요. 역연산이 합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무슨 2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만약에 있다라고 친다면 우리는 2배의 사, 고, 풀, 고, 사.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사인 x에다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그럼 이걸 그대로 전개한다 그러면 사인 x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x예요. 괜찮죠? 자, 반대로 가는 게 합성이에요, 그냥. 반대로 가는 게 합성. 자, 전개의 반대가 합성이고요. 다 합쳐서 덧셈 정리예요. 다 합쳐서 덧셈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통분은 쉬운데 부분수는 좀 어렵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앞뒤 순서만 바뀌는 것 뿐인 거고. 자, 그러면 합성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최대 최소예요. 자, 이걸 딱 보면 이게 최대 최소가 바로 보이네. 안 보이죠? 이거 최대 최소 하려면은 저기 도함수 활용 들어가서 삼각함수 미분 이용해가지고 극점 찍고 구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합성을 한다. 최대값 2. 그냥 바로 나온다. 그래서 딱 요 용도로만 쓰입니다. 요 용도로만 쓰여요. 자, 근데 그치. 예고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어버렸네. 난 당연히 기본 문제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넣었는데 미안해. 요거는 올킬을 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왜, 많이들 못 풀고 있지? 이러고 있었어.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얘를 이렇게 바꿨죠. 맞다. 이거 코사인으로 바꾸고 얘를 사인으로 바꾸면 싸고 풀고 싸구나. 그쵸? 그래서 싸고 풀고 싸니까 합칠 수 있구나. 사인 계수랑 코사인 계수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돌려보자. 그러면 이거를 사인으로 바꾸고 이걸 코사인으로 바꿔서 코사인으로 합성해도 되나요? 돼요. 코사인으로 합성해도 됩니다. 근데 코사인 합성은 그냥 없다 셈 쳐요. 어차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합성 자체도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고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이과생들이 수능 범위가 미적, 확통, 기하와 벡터에서 미확기 요거를 수능으로 보던 시절이 있어요. 가형 시절이. 그때는 기하 벡터가 고난이도로 나올 때 코사인 합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의미는 없고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사인 덧셈 정리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사인 덧셈 정리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를 왜 2로 묶느냐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왜 2로 묶지? 제곱합 1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똑같은 각도 안에서 이게 각도가 얼마인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요. 똑같은 각도에서 제곱합이 1 나오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걸 코사인으로 만들고 이걸 사인으로 만들면 이게 제곱합이 1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제곱합 루트로 묶어냅니다. 제곱합 루트로 묶어내요. 자, 마찬가지요.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 자, 이렇게 나왔다. 얘는 최대값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왜? 이대로 코사인 사인으로 묶을 수는 없으니까 제곱합 루트로 묶어내줍니다. 왜? 그래야만 제곱합이 1이니까. 그쵸? 자, 이거는 일단은 굳이 너무 그렇게 빡세게 연습하지 말고요. 시험 기간 가까워질 때 만약에 학교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은 그때 따로 정리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문제 나오면은 딱 지금 여기 6번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전날에 한 10분만 고민해 보면 그냥 답 나오는데 지장 없어요. 진짜로 10분 정도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코사인, 얘가 지금 사인. 똑같은 각도 안에서 사인, 코사인 나오게 하는 각도는 360도 중에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냥 적당히 세타로 때려봤겠다라는 거예요. 부호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호가 달라도. 자, 그러면 얘는 싸고 풀고 싸구나.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사인 x 플러스 세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3 사인 x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로 해봅시다. 자, 얘는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5. 왜? 5로 묶으면 5분의 3 사인 x 빼기 5분의 4 코사인 x. 얘를 코사인으로 만족하는 세타는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자, 통째로 잡아도 되는데 헷갈리면 얘만 사인으로 잡아요. 예각 중에서도 무조건 있어요. 예각 중에서도. 자,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싸고 맞고 싸. 그렇죠? 그래서 사인 x 마이너스 세타. 세타 별로 안 중요하죠? 최대 최소에서 x평 이동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는 5, 최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fx가 2 사인 x 플러스 루트 5 코사인 x 플러스 1. 제곱합 루트가 3이죠. 3 사인 x 플러스 몰라. 그렇죠. 나머지 모른다고요.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굳이 억지로 막 바꾸고 막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곱합 루트로 묶어놓으면 평행 이동했겠지. 그럼 이러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 당연히 4. 그렇죠. 라지 m은 4, 스몰 m은 얼마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제곱합이 16 더하기 4니까 20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얘는 버려도 돼요. 미안해. 그냥 좋은 경험했다 셈치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쵸?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유일한 문제예요. 진짜 미적분 통틀어서 얘 외에 산술기하 평균이 거의 쓰이질 않아요. 얘 빼고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 그러면 9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9번. 자, 여기에서 이게 우리 수업할 때는 이게 세로로 나와 있었어요. 그죠? 좀 옆으로 나와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잡혀져 있죠. 요 거리 4, 요 거리 12. 그쵸? 자, 여기 끼인 각이 세타. 어잉? 세타가 최대가 돼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치? 자,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아, 직각삼각형을 최대한 활용하자. 우리가 덧셈 정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직각삼각형을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다. 직각삼각형을 안 만들 때는 이걸로 해도 되는 거잖아. 코사인 법칙. 그쵸? 오히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직각삼각형을 필요로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야,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아무래도 식이 좀 길고 복잡하죠. 그것도 숫자로 나와 있을 때나 쓰는 거지 미지수 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쓴다 그러면 식이 우주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아예 직각삼각형들로 찢어서 그 나눠진 각들을 더하거나 빼주자. 그게 코사인 법칙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아, 굳이 직각 나와 있으니까 얘를 베타 빼기 알파로 가보자. x로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세타를 갖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들어가 주는데 자, 이때 보면은 아우, 변 길이가 빗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탄젠트로 합성해서 탄젠트로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어차피 세타는 예각이니까 탄젠트. 예각 안에선 무조건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세타가 최대면 탄젠트도 어차피 최대로 나온다. 그래서 얘가 최대인 걸로 들어가게 되겠고 자, 1불 탄만 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x분의 16으로 쓰면 되겠고 탄젠트 알파는 x분의 4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분의 16에서 x분의 4를 뺐으니까 x분의 12로 들어가 주면 되는데 이때 번분수가 귀찮아서 분모 분자에다가 x제곱을 곱해버리면 분모 분자 둘 다 미지수가 껴있어서 골치 아파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뭐 물론 이 상태에서 분자만 상수가 되게끔 x로 나눠도 되지만 애초에 분자가 상수가 되게끔 분모 분자에 x 한 번만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왜? 둘 다 분수면 미지수가 껴있으면 어려우니까. 그렇죠? 고정시켜 놓자. x 플러스 x분의 64 12. 아, 얘가 최소면 되는구나. 그죠? 곱이 일정하니까 2루트 64. 그래서 88에 64니까 8이 16. 그래서 전체 최대값은 16분의 10이다. 그래서 16분의 10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이 최대값이 궁금한 거는 아니죠. 탄젠트 값의 최대값을 궁금해하는 건 아니니까 아, 이게 x 얼마냐? 둘이 같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x제곱이 64. 그래서 8일 때다 라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8일 때.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아,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요 도형을 수투나 수원에서도 잘 갖다가 써요. 수원에서도 잘 갖다가 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어딘가에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립니다. 도형 자체가 좀 그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게 나중에 또 있기는 해요. 나중에 또 있긴 합니다.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잘라가지고 뭐 붙였더니 막 이렇게 되더라. 아, 이것도 되게 지저분해요. 진짜로. 근데 내신에서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볼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집어넣어 놓을게요. 자, 일단은 10번 문제. 원이 있어요. 지름을 지나갑니다. 45도래요.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연결시킵니다. 이때 각이 세타다. 그쵸?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지금 왜 저번에, 지름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뭐야, 사인 2세타를 구해달라? 엥? 그러면 이거 사인 법칙을 쓰면 되나? 이거 가지고 대변 대각상? 이걸로 대변, 안 되죠? 이거 지금 무조건 내접하는 삼각형이 되는데, 이 안에서 내접하는 삼각형이 지금 없어요. 세타 가지고. 굳이 내접한 삼각형 만들려면 얘 연장해가지고 얘랑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이 안에서 해석하기 좋은 거. 그래, 일단 뭐 4분의 파이 직각삼각형 하나 있으니까 1대1대 루트 2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얘도 1, 얘도 루트 2. 그렇죠? 길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차피 우리 지름 자체를 애초에 못 구합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각도기 때문에 비율 관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인은 비율이니까. 그래서 그냥 1 루트 2로 그냥 두고 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지? 자,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 각을 가지고 있는 결정된 삼각형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이 삼각형이어야 됩니다. 루트 2잖아요. 아이고, 여기서 뭐 하나 더 구해야 되지? 요 끼인 각이 4분의 3파이. 그쵸?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해내줘도 되는데, 괜찮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자, 요거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4분의 3파이 1 루트 2. 그렇죠?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줘도 되기는 합니다. 물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요변 길이 구해준 다음에 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장선에서 문제 푸는 친구도 있어요. 문제 푸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조금 별로고요. 가장 권장하는 풀이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거.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지? 전체 길이의 절반이잖아. 2분의 루트 2. 얘도 2분의 루트 2. 됐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변 길이가 그냥 바로 나와요.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 탄젠트 세타 이미 나왔잖아요. 탄젠트 세타 이미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도 됩니다. 다시 한번 2번은 요거 가지고 들어가 준다. 얘는 루트 2를 묶으면 2분의 3 루트 2. 자, 얘는 2분의 루트 2 세타 직각. 그쵸? 자, 그러면 더 이상 얘로 안 봐도 되잖아요. 2 루트 약분해서 1대 3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루트 10.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그쵸? 그래서 사인 2세타는 둘 곱한 거 2배잖아요. 10분의 3의 2배, 5분의 3.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야, 나 분명히 프린트 갖고 왔는데 또 어디다 놨어? 또 어디다 놨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여기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영인자부터 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저기 레벨 4지만 최근에 나온 문제 하나만 좀 연습해 볼게요. 하나만. 68번 하나만 하고 영인자 들어갈게요. 68번 하나만 하고.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시도한 사람들도 꽤 많아서 안 갖고 왔나? 잠깐 보고 있어요. 오케이. 새거 뽑아놓은 게 있다. 여기 있어.
앞에 거까지 다 풀었나? 응. 이거 그래프 응. 그리면 이렇게 맞아. 근데 그러면은 응. 이게 n이 무한대로 돼 응. 이게 같아지는 거 같아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응. 그 a n이랑 a n 플러스 1이 응. 여기죠 이 그래프이죠 그치, 계속 만나면서 가요. 근데 이게 응. 무한대로 가면은 응. 이게 점점점 이렇게 만만해져 응. 그래서 결국은 같아지는 아, 간격이 한없이 같아져요. 한없이 파이가 되겠지. 차이가 빨리 그치, 차이가 파이로 수렴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수렴값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 문제를 하자고 한 이유가 문제가 조금 특이해요. 나머지는 그래도 뭐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고 68번은 좀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알아요. 이게 푹 써있어. 아니 내가 어저께 드릴을 막 뚫었어. 이게 끝까지 안 올라가가지고. 응, 근데. 그래서 지금 끝까지 쓰지는 못해. 알았어요. 색깔 상관없잖아. 색깔은 상관없는데 하얀 그게 끝까지 올라가긴 하더라고. 똑같을 텐데. 정말 같은 거 같은데 몰라. 같은데? 근데 하나는 제대로 되던데 나머지가 안 돼. 그게 모르겠네. 와우 쿠폰 할인 6,000원? 아니 안 돼요. 왜? 아시잖아요. 이거 왜? 적어야 돼. 왜? 안 되던데요? 아 그럼 내가 내가 언제 보고 사달라고 할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6,000원이면 살 수도 있어요. 아, 그 이거 몇개 사요. 링크로 나한테 보내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워.
자, 일단 문제가 무슨 말인지가 되게 조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루트 10x가 있고요. 10분의 루트 x가 있고요. 자, 뭐 계속 올라가는 무리함수 그래프 좀 오랜만에 보죠. 무리함수 그래프. 그죠? 10분의 루트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양수 쪽에서만 그 교점이 나올 거라서, 탄젠트를 그려볼게요. 양수만 그립시다. 자, 이 교점이 만나는 모든 점 x좌표를 작은 순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일단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A1은 지금 빵이에요. 그렇죠? A1은 빵. A2는 몰라요. A2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자, 얘가 지금 A3예요. 또 올라갑니다. 자, 얘가 지금 A4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n 값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n이 무한대?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뭐 어차피 뭐 교점 자체가 엄청 뒤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높이 차이 거의 없이 그냥 둘 사이의 차이가 될 텐데 얘 2분의 파이, 얘 2분의 3파이, 얘 2분의 5파이 한참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웃한 A 값들은 파이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값 자체가 파이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세제곱 곱하기 탄젠트 제곱 an 플러스 1 빼기 an이에요. 자, 꼴부터 한 번만 좀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an도 어차피 무한대로 가겠죠. 얘 꼴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은 어차피 이웃탄항 사이가 될 텐데 얘는 파이로 수렴하겠죠. 그럼 얘는 파이로 수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파이 0이잖아요. 이게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에요. 괜찮아요?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절대로 이대로 풀면 안 되죠. 이거 0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맨날 분수꼴로 바꿨었는데. 지금 얘는 분수꼴로 못 바꿔요. 괜찮아요? 이 번분수로 만들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쵸?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왜 굳이 얘를 y는 10분의 루트 x로 잡았을까? 얘 지금 탄젠트 x예요. 어차피 얘네 다 교점이잖아요. 다 교점이에요. 지금 둘이 연립해서 근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둘이 만나는 모든 x들이 다 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근이 지금 다 a잖아요. 다 a예요. 자, 전부 a인데 이 중에 몰라 그냥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치? 일단 얘는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초월함수는 절대 우리가 변형 못합니다.
자, 힌트.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an. 제가 지금 0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와, 저 0 되는 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렇죠. 이 문제를 왜 굳이 덧셈 정리 단원에 넣었을까? 그렇죠. 뭔가 찢어서 분석하지 않으면 못 하는데 각 찢어서 분석하는 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조금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얘 지금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an. 요거를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탄젠트 뺄셈이죠. 1불 탄탄 탄마탄. 아, 왜 이러냐? 아, 왜 이러냐? 뭐 좀 이상한데? AN이라 가지고 탄젠트에 있는 AN이 그 AN인지 이 AN인지 되게 헷갈려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하고 있죠? 탄젠트를 다 무리식으로 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an 플러스 1은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얘도 10분의 루트 an 분의, 얘도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10분의 루트 an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탄젠트 값이라는 얘기죠. 고스란히 다 집어넣어 놔야 돼요. 고스란히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괜찮을까? 아시기 끔찍하지? 이해될까?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an분의 100 뺐으니까 10으로 묶어주면은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an. 그렇죠. 요게 지금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an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식은 다시 한번 파이 제곱분의 정리만 할게요. 정리만. an 제곱 곱하기 탄젠트 대신에 통째로 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an 분의 10 곱하기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an.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극한은 항상 꼴이 중요한데 n이 무한대로 가죠. 얘는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뒷부분은 100 플러스 무한대 분의 10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면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자, 앞에서 an 자체가 발산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본다면 얘는 3차로 들어가 있어요. 우변에서는 지금 보면 어때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애가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an.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an 플러스 1이나 an은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쟤는 분모가 an 하나만 있는 거랑 거의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는. 근데 2차 들어가 있잖아요. 제곱이니까. 뭐 100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분모가 an이구나. 그럼 얘는 an 세제곱인데 얘는 분모가 an 제곱이에요. 이게 2제곱 때문에. 그렇죠? 이건 어차피 무시해도 되니까. 그럼 남은 하나의 인수는 어디서 나오겠느냐라는 거지. 그렇죠? 남은 하나의 차수는 얘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얘. 제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뭔가 정리를 하려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갈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할 게 뭐밖에 없을까요? 자,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무한대가 3차로 가 있지? 얘 100은 어차피 큰 의미 없잖아요. 얘는 사실 an 곱하기 an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루트 an 제곱이니까 얘는 an과 동급이라는 거지. 그럼 얘 때문에 2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가 이거 두 개 약분하고 말 거라 이게 수렴하려면 사실 한 번 더 약분 들어가줘야 되지. 차수가 동일급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분자 보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얘가 지금 남은 하나의 an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루트 빼기 루트인 애들 무한대 마이너스 그치 걔밖에 없어. 이렇게. 그치 켤레 씌워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화 시켜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은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세제곱 곱하기 분자는 딱히 할 게 없네요. 유리화 곱해주면은 10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으로 남겠네요. 혈이 곱할 때 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모는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an에다가 켤레가 한 번 더 곱해지죠. 통째로 켤레. 루트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해야 돼요. 이게 지금 an과 동급이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an으로 픽스하면 안 되고 사실상 무한대 입장에선 an과 한없이 가깝지 않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2차 때문에 약분해봤자 동급이니까 약분해봤자 an 하나가 남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얘가 보인다고요. 근거 없이 그냥 켤레에서 그냥 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얘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내려놓고 나서 나머지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파이였는데 그렇죠? 이건 파이잖아요. 그치? 아까 얘기한 게 이 간격 자체가 점근선을 가는 게 간격 자체가 애초에 파인데 n이 무한 들어가면 쟤는 그냥 파이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 보면은 이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얘 지금 an과 동급이라고 그랬죠? 얘 2루트 an과 동급이에요. 100은 의미가 없다고요. 100은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얘를 다 써서 들어가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세제곱 곱하기 분자는 일단 내비둘게요. 파이로 수렴하겠지만 일단은 냅둘게요. 아닌가? 밖으로 내보낼까? 1로 냅두지 뭐. 그 다음에 10 제곱 나가면 100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 제곱으로 갈 거예요. 괜찮죠? 자, 문제가 되는 애들이 딱 얘들이니까 얘는 지금 100 무시하고 이걸 an으로 잡으면 이게 지금 2루트 an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곱으로 봐도 상관없다. 괜찮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바꿔서 써본 겁니다. 원래는 큰 걸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맞아. 2루트 an 곱하기 루트 an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정리한다면 뭐가 돼요? 통째로 제곱이니까 4an 세제곱분의 1로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약분해주고 4도 또 약분해서 25 나오고 얘는 파이가 될 거니까 파이 제곱을 여기서 약분해주고 그쵸? 남는 게 지금 25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25. 자, 그래서 진짜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좋은 문제긴 합니다. 덧셈 정리까지 이용한 고급 문제야. 진짜로 덧셈 정리까지 이용한. 그쵸? 덧셈 정리에 막골 처리해가지고 무한대 곱하기 0골 거기에 이제 켤레까지 들어가서 뭐야 이거 너무 조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가원이니까 잘 만든 거예요. 자, 결론은 이게 잘 만든 문제라는 겁니다. 잘 만든 문제예요. 자, 이게 사설에서 냈으면은 뭐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가원은 그쵸? 수능 문제랑 평가원 문제는 아무리 조잡하게 내도 조잡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68번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들죠. 도대체 그럼 69번은 뭔데 레벨 5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지저분해요. 얘는 어렵다기보다는 어렵기는 68번이 훨씬 어려워요. 어렵기는 훨씬 어려운데 69번은 좀 지저분한 게 좀 있습니다. 되게 길어요. 쓸데없이 길어요. 이거는 나중에 학기 들어가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극한 영인자 처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인자 처리 관련된 거. 자, 여기는 똑같이 삼각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식 정리부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뭐 스피드는 그렇게 느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 도형극한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삼각함수의 도함수. 자, 전부 다 할 거는 아니고 일단 사인의 미분법만 볼게요. 지금 요 4단원에서는 도함수가 사인의 도함수랑 코사인의 도함수 두 개밖에는 안 합니다. 나머지는 5단원에 가서 들어가죠. 자, 일단은 fx는 sin x라고 본다면 똑같이 도함수는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sin x 플러스 h 빼기 sin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는 0분의 0꼴이라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유, 이 각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덧셈 정리가 필수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하다 보니까 덧셈 정리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가려면 이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덧셈 정리를 미리 앞에서 본 거고요. 자, 그럼 h가 빵으로 갈 때에는 h분의 싸고 풀고 싸 고, 풀, 고, 싸 빼기 sin x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꼴을 다시 한번 봐봐요. 분모는 0으로 갑니다. 분자는 sin x 상수, 코사인 0은 1. 얘 sin x로 가죠? 얘는 코사인 x에다가 sin h는 빵. 그쵸? 얘는 빵으로 가는 애요. 아, 뭐야. 얘랑 얘 합쳐서 빵 나오는 애고 얘는 혼자 빵 나오는 애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 엮어서 0분의 0꼴 처리해주고 얘는 혼자 0분의 0꼴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찢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찢어보면은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sin x로 묶어주면 h분의 코사인 h 빼기 1 하나가 나오겠고 코사인 x를 빼내보면 h분의 sin h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렴은 얘랑 얘만 따로 수렴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미친 듯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얘는 별이 100만 개. 왜? 사인 함수의 0인자니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큰 별로 뭐 5개? 뭐 요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얘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죠? 극한에 관련된 얘기예요. 얘를 좀 구해 보려고 합니다. 얘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sin h를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어차피 각도에 대한 거라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원에다가 조금 놔볼 거예요. 근데 4분 원으로만 일단 좀 해볼게요. 4분 원. 자, 그때 x값은 양수인 경우로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x값은 양수인 경우로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선 연결시켜서 나오는 이 각도를 x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선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일단 요 길이를 먼저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요 길이는 얘 1이잖아요. 그렇죠? sin x가 될 거예요. 그렇죠? sin 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길이를 잡아볼게요. 요 길이 r 세타잖아요. 그래서 얘는 x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잡아줘야 되는데 그 하나가 여기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로 잡아봅시다. 자, 여기도 직각. 왜? 탄젠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x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 괜찮아요?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 얘보다 얘가 큰 건 알겠는데 보라색과 노란색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모르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넓이로 보면 돼요. 자,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넓이, 보라색으로 만들어진 넓이,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넓이 하면 노란색으로 갈수록 뒤로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차피 2분의 a, b, 사인 세타랑 부채꼴 넓이 이용해서 보면은 요식 그대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전부 사인으로 나눠볼게요. 전부 사인으로 나눠봅시다. 흰색으로 가야겠다. 사인 x로 나눠보면 얘는 지금 1이 되죠. 부동화 안 바뀌죠. 어차피 x는 양수만 봤으니까. 자, 그럼 얘는 사인 x분의 x.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을 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1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무슨 처리를 해요? x가 0으로 간다면 그쵸? 자, 그러면 요 값이 그냥 1. 자, 얘는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잖아요. 1분의 1이니까 얘는 1로 수렴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등호를 넣어줘야 되겠네. 왜? 1과 1 사이가 되면 얘는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뭘로 나온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는 1로 나온다 라고 하는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게 지금 제라는 거예요. 얼마? 이거 지금 1이라고요. 괜찮죠? 이게 지금 1. 그러면 x가 양수만 맞잖아. 음수든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면 돼요. 음수도 똑같이 가면 되는데 4분원 중에서 밑에 걸로 x값 잡아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풀이가 똑같아요. 부등호만 반대로 바뀌지 똑같습니다.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로 1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어떻게 잡냐? 그렇죠? 자, 일단 1차적인 영인자에 관련된 처리를 했는데 두 번째, 얘를 단독으로 한 번만 좀 볼게요.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 빼기 1. 자, 앞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삼각함수의 영인자는 사인만 영인자예요. 사인만 영인자. 사인을 제외한 아무것도 영인자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면은 얘도 0분의 0꼴이잖아. 그렇죠? 분자에 무조건 0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0이 어디 있다고요? 사인에 있다고요. 사인 안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숨어 있는 거. 무조건 사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쟤는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게 1 빼기 1이라서 사인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켤레를 씌워야 되겠죠. 그죠? 켤레를 씌워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는 켤레 씌웠을 때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1. 자, 분자는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 될 거예요. 자, 얘는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인이 나왔네. 자, 1 지워놓으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1분의 1이 될 텐데 지금 아까 봤잖아요. x분의 사인 x가 1로 가는 거. 그쵸? x분의 사인 x만 1로 가고요. 마이너스 사인 x 따로 남습니다. 자, 요거는 1로 가요. 얘는 0으로 갑니다. 얘는 1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로 가요. 얼마로 간다고요? 0으로 갑니다. 그쵸? 얘는 0으로 가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별로 안 쓰이고요. 주로 쓰이는 거는 뭐가 쓰이냐?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입장에서는 분모가 x제곱이네. 얘가 쓰이게 돼요. 좀 이따가 정리해 놓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냥 계산해서 봅시다. 리미트 x가 빵으로 가면은 일단 켤레 씌워준다고 한다면 그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겠네요. 요게 지금 뭐다? 사인 제곱 x다. 그쵸? 사인 제곱 x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빵으로 가면은 x분의 사인 x 통째로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얘는 지금 1 제곱 1로 수렴하고요. 1 플러스 1분의 2분의 1. 수렴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영인자에 준하는 것처럼 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코사인은 얘밖에 없어요. 코사인은 영인자가 무조건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인자는 사인만이에요. 사인만.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0이라고요. 그렇죠? 얘는 0. 그러다 보니까 1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니까 그냥 코사인 x로 남는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사인 x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x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요거 끝. 자, 얘도 요걸로 일단 1차 끝. 괜찮죠? 요걸로 1차 끝. 자, 나중에 필요한 거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필요한 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인 코사인을 했는데 탄젠트를 안 하면 서럽죠? 그 탄젠트도 한 번만 볼게요. 얘도 0인자에 거의 준해서 들어갑니다. 얘도 1로 나와요. 왜? 얘는 0분의 0꼴 맞죠? 탄젠트 0은 0이니까. 자, 반드시 사인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로 나가는데 얘 1로 가죠? 얘도 1이지? 그래서 얘가 1로 나온다. 그래서 탄젠트 x가 사인 x랑 거의 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 그쵸? 너무 힘들지? 안 되겠다.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요. 자. 삐용.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오케이.